안녕하세요. 직트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조정은 언제 올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주식시장의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유동성 장세라고들 하는데 실제 주식 매수 수요는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요? 오늘은 수급 측면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유동성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만약 실제라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는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시가총액인데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은 사실상 코스피 지수와 거의 같은 움직임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주가의 움직임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현재 2020년 8월 약 25일 정도까지의 자료이고요. 일단 제가 발견한 것들 몇 가지, 의미 있어 보이는 것들 몇 가지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의 움직임에 따른 분석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란 건 결국 거래량, 즉 몇 주가 거래됐는지 그리고 곱하기 주식의 가격입니다. 지금 보면요, 5에서 6월부터 현재까지는 거래대금은 오르는데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비싸지니까 그만큼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는 점점 더 줄어들겠죠.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거래량도 오르고 거래대금도 오른다. 이런 상황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계속해서 신규 매수가 유입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3월에서 6월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둘 다 오르면서 주가도 오르고 있죠.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둘 다 떨어진다. 그 말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사람들도 떠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대금은 늘어나는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주가도 오르고 거래대금도 올라가. 그런데 실제로 보니 거래량은 줄어드네. 새로운 한 주를 사줄 사람, 즉 신규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비싸진 주식을 사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짜 사줄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신용거래용자, 즉 신용대출 규모와 예탁증권 담보용자, 즉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규모, 그리고 신용거래 대주, 이것은 사실상 공매도와 유사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려갈 것에 배팅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먼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신용거래 용자 규모가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 금액이 점점 더 아직도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점선으로 표시한 코스닥이 실선으로 표시한 코스피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코스피 시총이 1476조 원인데 코스닥 시총은 241조 원입니다. 즉 거의 6, 7배 차이가 나는데 대출 규모는 코스닥 쪽이 더 크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탁증권 담보용자를 보면요, 이것도 결국은 대출인데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쭉 오르는 추세입니다. 최근 며칠 꺾이긴 했는데 큰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반면에 하락에 베팅하는 신용거래 대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을 때 계속해서 하락에 베팅하다가 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피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는 정점을 찍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물론 부정적 관점에서 이제 모두가 상방을 본다면 환호 시점이 곧 위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투자자 예탁금 규모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 표는 오른쪽이 1월이고 왼쪽이 8월이니까 시간수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코스피가 떨어졌다 오를 때 투자 예탁금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예탁금에는 대출인 것도 있고 대출이 아니라 자신의 돈인 것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아까 보셨던 신용대출 규모는 이 예탁금 규모의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죠. 예탁금이란 게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놓은 돈이라는 의미를 되새겨보면 조정을 기다리는 대기 물량이 엄청나게 많고 계속해서 쌓여왔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진짜 사줄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정이 오면 매수하려는 대기 물량이 점점 더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조정이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저는 작은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매수하려는 대기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주가 상승 초기에 더블 딥을 기대했다가 못 사고 계속해서 바라만 보았던 물량이 많이 쌓여있죠. 게다가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도 신규로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 조정이 오긴 오는데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의 슈퍼 제약상급의 악재로 경기 침체에 아예 접어드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정이 생각보다 안 오고 그냥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죠. 이때 대기 물량들이 인내심을 잃고 매수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버블은 점점 더 심각해질 거고요. 하지만 주가는 당분간 오르겠죠. 또 한 가지 가져온 자료는 코스피의 시가총액과 외국인 비중입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은 코스피와 함께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외국인 비중은 그에 반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외국인은 코로나 급락장 이후로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팔아왔고 상승은 개미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질문은 여기서 개미가 더 올릴 수 있는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본 것처럼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더 올리려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떠났던 외국인 기관이 다시 코스피로 수급이 몰릴까, 온다면 언제 올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100% 상상인 가능성은 상승 동력을 잃고 주가가 한번 조정이 올 때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즉 계속해서 오른다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를 노려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요. 이것도 100% 상상인데 주가가 약한 조정으로 살짝 내리고 또 올라갔다 살짝 내리고 하는 이렇게 흔드는 장세가 지속될 때 개미들이 이제 떨어지는구나 하고 물량을 내놓으면 그 물량을 받아서 추가 상승을 이끌어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쉽게 들어올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흐른다면 주가는 조정이 어느 정도 올 것이고 그를 대비해서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줄여놓고 자신 있는 종목 위주로, 즉 좀 떨어져도 두렵지 않을 만한 자신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놓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을 보겠습니다. 역시 시가총액은 코스닥 지수와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만 표시를 했고요. 외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표시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월에는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둘 다 줄어들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7월 들어서부터 현재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대금도 늘고 거래량도 늘면서 주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게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코스닥은 왜 이러지? 코스피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출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시총은 코스피가 6배에서 7배 정도 되는데 대출 규모는 코스닥이 더 컸습니다. 또 1일 거래 금액도 촬영일인 8월 26일에 1일 거래 금액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컸던 상황입니다. 즉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어떻게 이렇게 거래량도 늘고 거래대금도 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했을 땐 아마도 차이인 대출 규모를 봤을 때 개인의 대출이 이러한 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만큼 대출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된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올라갈 때 외국인의 비중이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코스피는 계속해서 떨어졌었죠. 즉 시총이 오르는데 외국인 비중이 비슷하다는 것은 앞의 정보와 종합해보면 외국인도 개인이나 기관과 동일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개인과 기관의 합의 똑같이 우상향하고 있었다면 외국인도 똑같이 참여를 늘리는 상황이어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지되는 것이죠. 자, 국내 채권 거래대금의 추이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1월에서 8월까지이고요.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와 통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순매수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통안증권은 통화안정증권의 줄임말로서 국가가 화폐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국인이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성격이 강한 채권들이고요. 지금 순매수가 역대 최고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리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갔고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유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원화가 강세라는 말, 그리고 국채를 사는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긍정적인 신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한 달 정도 증가해온 모습입니다. 은행채 거래대금도 늘어났습니다. 은행채라는 건 결국 은행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죠. 즉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은행이 그만큼 망할 위험이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불안할 땐 은행채의 거래 대금 규모 또한 줄어든 영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회사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최근에 좀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이 살짝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며칠 코로나 재확산 이슈 때문인지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추세로 바뀔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그 이전 한 달 정도는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이었던 것이죠. 많은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을 종합하면 어떤 의미가 도출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중의 심리를 요약하면 똑똑한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매수 대기 자금인 예탁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파는데 베팅하는 공매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 코스닥은 대출 규모도 증가하고 참여도 증가하는 걸로 봐서 조금 더 탐욕스러운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중의 심리는 조정만 한번 와봐라, 못 태웠던 자금들 다 태우겠다, 제발 한 번만 떨어져줘, 기회 한 번만 줘 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돈 번 사람들의 소식이 슬슬 들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없다가도 나도 벌고 싶다, 뭐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장 뭐 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종목 추천 같은 거 보고 급등주에 빠지게 되죠. 또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유명한 우량주, 좀 이름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대기업들 주식을 사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근데 내가 주식은 잘 몰라도 차트 딱 봐도 너무 올랐어, 좀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신규 진입하려는 분들 중에서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의 상황은 보통 주식의 사이클의 마지막인 오늘 안 잡으면 이 가격 다시 안 올 것 같아, 즉 포모의 그런 모두가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더 이상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사람, 즉 신규 유입 자금이 없어질 때 하락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급만 봐서는 오늘 보신 정보를 종합하면 오른쪽에 오히려 굉장히 호의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시장 트렌드는 언택트 주식이 꾸준히 상승했죠. 텍트 주식은 코로나 백신 희소식이 들릴 때마다 한 번씩 반짝반짝하면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중도 이것이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하면은 현재의 상황을 판단했을 때 조정은 있을 수 있고 어디까지 조정이 될진 모르겠으나 코로나가 엄청 심각하게 재확산돼서 모든 경제가 다 락다운되는, 전 세계가 다 락다운되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면 대기자금 매수로 인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를 거 기대하고 안 팔고 홀딩해야 되냐? 저의 개인적인 답은 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꽤 오른 것 같을 때 N%씩 익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꽤 오른 것 같을 때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와도 주식의 고점을 정확히 잡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경험을 통한 감 또는 차트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져서 거의 수직이 되었을 때 등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5에서
한 10% 정도씩 익절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일단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남은 물량 5에서 10%밖에 익절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이 대다수고 따라서 이 물량으로 상승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 팔아놨던 현금으로 다시 사면 되겠죠. 실제로 저는 지금 제 시드에 20%에서 25% 정도 현금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살 때 이 더블딥, 즉 쌍바닥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한 상승분 대비, 즉 저점에서 올라왔던 상승분 대비 한 20-30% 정도만 빠져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자금도 많고 시장 상황도 상승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때 뭘 살까 했을 땐 실적 상승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상승을 강조드린 이유는 대기자금이 과연 어디로 폭발적으로 몰릴지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악재 해소 희소식 전까지는 사실 언택트주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언택트는 IT주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관점에서 한국 주식뿐 아니라 미국 주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T 업계에서는 미국의 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언택트이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을 내려올 때마다 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텍트주는 코로나 악재 해소되면서 될 것 같을 때 이제 텍트 주식에 자금이 엄청나게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때 빨리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언택트주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사실 오늘 국내 시장만 봤기 때문에 변수로서 미국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식시장, 또 특히 미국 시장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과연 얼마나 과열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정확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도 로빈훗이라고 불리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로 유입됐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본 부분인데 시총 대비해서 지금 풀린 유동성이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추후 영상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 전체를 바라보신다면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항상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새로운 이슈는 어떤 것들이 터졌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떤 것들인지 모니터링을 좀 더 잘 하고 있어야 될 그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만의 현명한 선택으로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